체포 후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기자의 질문에 살인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그 악마는 10개월간 9명, 총 10명을 살해한 강도살인범 및 연쇄살인범이다.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를 불심검문하는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죽였고 빈손으로 다니다가 낮 시간에 부유층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범행 시 집에 사람이 있으면 부녀자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다. 집안에 둔기로 쓸만한 게 있으면 그걸 흉기로 사용했고 없으면 맨손이랑 발로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등 살해 수업도 잔혹했다. 2016년 8월 6일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성공할 뻔했다. 행동 영역이 부울경이었기에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을 부산 경남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은 살인자의 성장 과정과 잔인한 수법과 탈옥까지 준비한 살인 악마에 대하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두영은 1986년에 한명,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간 9명, 총 10명을 살해한 강도살인범 및 연쇄살인범이다. 정두영은 부산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정두영이 2살 때 사망했다. 남편의 죽음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정두영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거나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삼촌 집에 맡기고 재혼했다. 하지만 정두영이 5살 때 삼촌마저 요란스런 조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다. 정두영이 7살 때 어머니가 고아원으로 찾아와 정두영을 새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다. 그대로 양친과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적 부담과 이복 형제들과의 갈등이 커져서 정두영은 도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원 남자아이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아서 강하면 때리고 약하면 맞는 게 보통이었다. 선천적으로 작은 체구 때문에 놀림과 괴롭힘을 많이 당하던 정두영은 결국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폭력뿐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말았다. 무학인 정두영은 고아원에서 나온 뒤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기 시작했다. 사실 나중에 보살펴줄 그의 형 정부영이 나타나긴 했다. 하지만 직업은 금은방 간판을 내건 장물합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이 될 만한 걸 훔쳐오면 그 형이 팔아치우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친형에 의해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고 2000년 2월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그가 살인마의 흉악성을 어찌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동거녀, 그녀의 부모는 정두영을 술, 담배도 안 하고 말수가 적으며 점잖고 매너 있어 성실한 사람으로 말할 정도였다. 게다가 정두영 본인도 얼마나 그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체포 이후 해당 여성이 공범관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극구 부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한다. 그가 여성과 가정을 차리는 것에 집착한 건 어린 시절 2번이나 어머니에게서 버림받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강박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 절도로 얻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다. 최종 목표는 10억을 버는 것이었으며 그러고 나면 결혼한 뒤 이 돈으로 PC방 같은 것도 차리고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돈을 모았다고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는 알 수 없다.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를 불심검문하는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죽였고 강도질하는데 방해가 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참히 죽인 것만 봐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존중 따윈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8살이었던 1986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자기를 검문하던 방범대원 김모 씨를 골목길로 유인해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해 11년을 복역하고 수감생활 동안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으며 1998년 6월에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 절도죄로 6개월 동안 다시 복역한 뒤 1999년 3월 2번째 출소 후 본격적으로 강도 살인을 시작했다. 당시 이미 전과가 8범이었다.
출소한 뒤에도 불과 2개월 만에 가정집을 털다가 잡혔다. 그러나 이번엔 불구속 처리돼 풀려나자 1개월 만인 1999년 6월 2일 부산광역시 부민동의 부산고검장 관사 옆 저택에 침입해 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가 마주친 50대 여성 이모 씨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이 씨는 해당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다. 이때부터 10개월간 정두영이 저지른 범죄 행각은 불우한 환경과 사회적 소외감이 범죄를 불러왔다는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혹성을 보여주었다. 정두영은 불심 검문에 대비해 빈손으로 다니다가 낮 시간에 부유층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그러다가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녀자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다. 그는 집안에 둔기로 쓸만한 게 있으면 그걸 흉기로 사용했고 없으면 맨손이랑 발로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등 살해 수법도 잔혹했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두영은 다급해서 그랬는데 어쩌면 내 안에 악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피해자를 둔기로 죽인 뒤 돈을 훔친 강도살인 같고 어떤 사건은 돈 될 만한 걸 약간 훔쳐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죽인 원한살인 같기도 해서 경찰도 처음에는 몇 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돈이었기 때문에 금고를 열기 위해 시신 옆에서 2시간 동안 아령으로 이웃집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 하나게 두들겨 부수는 대담성도 보였다. 또 사건 현장에 크기가 다른 2개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교활함도 보였다. 1999년 9월 15일에는 부산 서구 동대 신동의 6층짜리 빌라의 지붕을 통해 집안에 침입하였다. 정두영은 먼저 들어간 집에서 900만 원을 훔친 후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방 안에서 나오던 가정부인 50대 여성 조모 씨를 발견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였다. 또 1999년 10월 2일에는 울산 남구 2층 단독주택의 놀이터의 담장을 통해 침입하여 집에 있던 50대 어머니 정 씨와 20대 아들 안 씨를 안방과 작은 방에서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였다. 정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나 아들 안 씨는 범행 직후까지는 살아있었고 피범벅이 된 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안 씨를 이웃 여성이 목격하고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 씨 역시 숨졌다. 안타까운 것은 20대 아들 안 씨가 키는 180cm의 몸무게는 100kg 넘는 거구여서 정두영을 쫓아냈지만 이미 집을 침입할 때 현관 앞에 비치가 된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두영이 현관으로 도망가 망치를 들고 아들 안 씨에게 비열한 반격을 가하여 쓰러뜨린 것이었다. 만약 그곳에 공구 가방이 없었으면 정두영은 그대로 도망갔을 것이고 어머니 정 씨와 아들 안 씨가 생존했을 수 있었다. 2000년 3월 11일에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가정집에 침입하여 30대 여성 1명과 43세 여성 1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였고 운동을 마친 후 나중에 집에 온 또 1명의 여성을 중상이 되도록 때리다가 아기가 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는 말과 함께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살려줬다. 서대신동 가정집에서 금고를 깨고 6,700만 원의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정두영은 금고를 깨기 위해 아령으로 3시간 가까이 금고를 내리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이웃 할머니는 근처에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생존자를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없이 살 것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한다. 다행히 그녀는 부상이 심했지만 살 수 있었고 이 생존자의 증언 덕분에 정두영의 몽타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철강회사 회장 부부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모 철강회사의 재력가라는 점과 피해자의 시신을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잔혹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때 그는 집에 있던 회장과 조선족 가정부 손모 씨 그리고 회장의 친척 할머니를 잔인하게 구타했는데 2명은 사망했지만
75세였던 할머니가 기절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살아났다. 그녀는 이후 천안에서 체포된 정두영을 보고 범인이라고 확신했으며 정두영이 자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참고로 당시 경찰은 해당 지역에 살던 전과자를 조사하면서 그중 한 명인 정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 등을 물었으나 정두영은 당당한 목소리로 겨우 맘 잡고 사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더 할 말이 없어 끊었다고 한다. 2000년 4월 12일 그는 천안시 원천동에 위치한 사업가 박모 씨의 자택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집에 들어온 그는 집을 뒤져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영 나오지 않자 집에 온 여성을 협박해 남편에게 돈을 뽑아오도록 전화하게 했는데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말투를 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한 명이 대신 돈을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형사들은 그가 나오자 가스총을 쐈다. 당연히 집 주위도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가 쓰러지지 않고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망치는 예상 밖의 상황에 추격전이 펼쳐졌고 다행히 가까스로 체포했다고 한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몽타주로 공개 수배되었지만 인상착의가 정두영과 매우 흡사했던 탓에 수사하던 형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서대 신동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서 부경찰서에게 정두영의 인상착의를 보냈다. 인상착의를 확인한 부산서 부경찰서 형사들은 서대 신동 생존자와 같이 천안경찰서로 동행하여 정두영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두영 본인 또한 TV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해당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였다. 2001년 1~2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1997년 이후 더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작물 처리를 해준 공범인 전당포 주인 김모 씨와 정두영 의형 금은방 주인 정 씨도 검거되어 둘 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만기 출소하였다.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잔혹해 경찰이 초기에 원한살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실제로 강도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집안의 여아와 엄마를 살려주기도 했는데 절대로 정두영의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잊힌 사람처럼 보였던 정두영이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화제가 되었다. 2016년 8월 6일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성공할 뻔했지만 다시 붙잡혔다. 대전교도소에는 담이 3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정두영은 3개의 담 중 2개를 넘는데 성공했고 마지막 담을 넘으려던 순간 사다리가 부러져 교도관들에게 잡혔다. 탈옥수법이 놀라운데 추력 갈 때마다 납품용 전선을 만드는 추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파이프와 전선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이어붙여서 만든 사다리를 타고 탈옥을 시도했다.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엔 연쇄살인마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사형수들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들을 집결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두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한 강력범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악마 같은 살인죄를 짓고 버젓이 삶을 유지하는 사형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